안녕하세요. 데이터라이즈 CSO를 맡고 있는 박민성이라고 합니다. 매번 웨비나를 하는 거지만 오늘 특별히 더 긴장이 되네요. 네네. 오늘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보다 조금 더 실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CRM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비전이 Data makes growth, 그래서 데이터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증명해야 하는 곳이다 라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공유드릴 내용의 제목은 CRM makes growth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잘 활용이 돼서 여러분들 사이트의 서비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볍게 1차 웨비나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요. 그런 다음 1차 웨비나 때 잠깐 훑고 이야기했던 CRM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실제 CRM 캠페인들을 세팅해 나가실 때 크게 2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저 전이 방법론, 그리고 2번째는 후행 분석 방법론, 이 2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데이터라이즈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웨비나 때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꼭 많이 오셨기를 바라며 5분 안에 1차 웨비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드파티 쿠키의 이별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시장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파티 쿠키를 수집을 해서 고객의 관심을 추정하고 고객의 구매 패턴과 행동 패턴에 따른 CRM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CRM이라는 개념 자체는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성숙하지 못했을까,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과 비교해 드렸죠. 시장 규모가 일단 작고, 그리고 각종 솔루션과 광고 플랫폼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고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많고 대행사 시장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RM이 크지 못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CRM 솔루션을 찾으신다면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질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스크립트만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동작하는 CRM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 무조건 스크립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모두 설치하는 솔루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렸고요. 2번째는 크로스 디바이스, 크로스 브라우저도 단일 회원 아이디로 프로파일링 처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함을 강조드렸고, 그 다음 3번째는 타겟팅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소재도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소재를 A/B 테스트하고 더 나아가서는 MAB까지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캠페인 우선순위, 소재 우선순위 같은 것들도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설정하는 솔루션들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즉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 솔루션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CRM의 본질을 다룰 수 있게끔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1차 때 공유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때 막바지에 잠깐 인트로로 말씀드렸던 CRM 기초 체력 키우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RM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이트를 지금 시작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원수가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솔직히는 CRM이 엄청 큰 기여금액 효과와 매출액 증대의 효과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M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채널력이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과 달리 CRM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SMS,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는 마케팅 수신 동의 및 해당 채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회원 중에서 그 정보 제공 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또 보낼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친구톡과 알림톡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보유하고 있으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친구톡 같은 경우는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냈을 때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노란색 영역의 박스를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저 부분의 교집합을 넓히면 넓힐수록 여러분들이 CRM 메시지를 한 번 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 메시지의 기여 금액과 매출 증대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그들의 전체 회원 대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비중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서 확인했을 때 시장 평균 값은 보통 42%입니다. 즉 우리 회원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 42명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안타깝죠. 저희가 회원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반에게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60, 70%, 심지어는 80%, 90%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트들도 간혹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비중을 높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입할 때 카카오 싱크로 가입을 유도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소셜 로그인 기능 거의 대부분 붙이고 계시고, 그리고 일반 회원 가입도 붙이고 계실 겁니다. 일반 회원 가입을 최상단에 노출하지 마시고 카카오 싱크로 가입하는 거를 최상단에 노출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이시는 특정 사이트들의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카카오 1초 로그인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회원 가입이 얼마나 간편하게 되는지를 CTA 버튼을 자극함으로써 고객이 손쉽게 가입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카카오 싱크로 회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도 동시에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싱크 회원 가입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게 당신 회원 가입하면 우리 사이트에서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라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눈에 띄도록 표시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들 같은 경우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적립금과 쿠폰의 혜택을 한 6가지씩 준다고 하면 그 6가지를 막 나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6가지를 나열하다 보면 모바일 폰에서 그 6개의 내용이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혜택 얼마처럼 조금은 자극적이지만 그래도 고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표시를 하시는 게 회원가입률을 훨씬 더 높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친구톡을 여러분들이 발송을 하게 되면 친구톡이 도달되지 않는, 즉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지 않은 회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데이터라이즈 저희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고객들 중에서 문자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게는 보시는 것처럼 페일오버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는 겁니다. 고객님,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좋은 이벤트, 시크릿 이벤트가 너무 많은데 고객님이 지금 그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문자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카톡 채널 친구 꼭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요, 이건 카카오 그 관리자 센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소개되어 있기도 한데요, 여기 우측에 문자 메시지 내용에 보시면 pf.kakao.com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통 그 플러스 친구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슬래시하고 프렌드라는 것까지 표현을 하면 고객이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한 번에 카톡 채널 친구로 연결이 돼요. 중간에 뭐 친구 추가하기 이런 버튼 누르지 않고 곧바로 친구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 추가율도 빠르게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친구톡 미도달자가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당연히 그 고객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온사이트 배너로 유도해 보시면 더 성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널력을 높이는 것 중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꼼꼼하게 잘 하는 것도 강조드렸죠.
전체 가입자 중에서 33%가 재방문해서 가입을 하고요. 전체 첫 구매자 중에서 56%가 재방문했을 때 첫 구매를 합니다. 즉 고객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회원 가입도 하고 구매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브랜드력이 강한 서비스가 아니고서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리타게팅을 촘촘히 세팅을 해야만 고객의 회원 가입을 더 많이 유도시킬 수 있고 고객의 구매도 많이 연결시킬 수 있고 그렇게 고객에 대한 데이터와 또 회원 여부가 제대로 남아야지만 CRM도 더 많은 대상자에게 더 정확한 타겟팅으로 발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CRM 캠페인을 잘 쓰시려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리타게팅도 꼼꼼히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이트로 유입되는 채널별 신규 세션 비율과 구매 전환율의 분포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 세션 비율이 높고 구매 전환율이 낮은 곳이 보통 브랜드 어웨어니스 측면에서 신규 모객을 하는 광고 채널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운데 신규 세션 비율이 한 50% 전후되면서 구매 전환율이 뭐 중간 정도 되는 게 뭐 퍼포먼스 마케팅의 리타게팅 채널, 그리고 신규 세션 비율이 아주 낮으면서 구매 전환율은 엄청 높은 건 이제 CRM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마케팅 믹스를 골고루 잘 섞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거에서 신규 세션 비율이 낮으면서 구매 전환율이 낮은 거는 안 들고 가시는 게 좋겠죠. 예, 그거는 마케팅 예산 잘 조정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버리고 신규 세션 비율 기준으로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CRM 메시지를 보내려면 고객에게 주로 혜택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쿠폰 혜택, 적립금 혜택, 그 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 혜택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상품도 추천을 하면서 그 상품이 할인 중이라면 할인 중, 심지어 기간 할인 중이라면 며칠 이내에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현재 샀고 만족하는 상품이다라는 포머도 자극하는 것도 일종의 혜택이거든요. 그러므로 CRM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사이트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혜택들이 무엇인지를 쭉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회원 등급 혜택들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고객을 실버, 골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 실버 등급 회원이었는데 최근에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고객님 골드 회원이 이번에 한 6만 원 더 구매하시면 골드 회원이 되는데 골드 회원이 되면 이런 또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라는 걸 메시지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크게 업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 전이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CRM 관련돼서 조사를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뭐 AARRR, 퍼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죠. 결국엔 다 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객이 방문을 하고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 시도를 해서 주문서에서 최종 구매 완료로 넘어가고 재방문하고 재구매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보통 이제 내가 구매할 게 생기면 회원가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런 유저 전이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머스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는 당연히 이 유저 전이의 각각의 매트릭의 지표가 좋은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GA도 사용하고 계실 거고 별도의 어널리틱스 툴도 아마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표를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 많고 나는 아직은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최소한 지금 이 장표에 나와 있는 4가지 지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전체 구성원들이 이 지표를 다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사이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퍼널 단계별 전환율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구매자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회원 가입 후 당일 첫 구매율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방문율을 높여야 되겠죠, 고객에 대해서. 그러려면 각각의 퍼널에서 고객이 마지막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구매 시도까지 하고 나간 사람, 장바구니까지 담고 나간 사람. 그러면 그 각각의 단계에서 나가고 나서 얼마나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길더라도 D+3일 이내에 재방문을 하느냐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재구매를 유도를 하려면 고객이 평균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얼마나 재구매를 하고 있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기간이 되었을 때 재구매를 하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네 가지 지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일단 이런 퍼널 단계별 전환율 지표를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간까지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는 방문, 조회, 구매 시도, 구매 완료,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퍼널, 우리가 사이트에서 하는 퍼널의 행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 담기를 눌렀다가 다시 뒤로 가기를 했다가 바로 구매 버튼을 눌렀다가 그 다음 주문서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주문서 페이지 직접 가서 구매 완료로까지 간다거나, 이렇게 되게 복잡한 루트를 타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 일단은 뭔가 생키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시면서 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퍼널 단계별 전환율부터 간편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저희 데이터라이즈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사와 비교를 해서 지금 각 단계별 전환율이 높은지 낮은지도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동종 업계와도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매 전환율이라는 거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100%까지 높이지 못할 거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즉 100m 달리기도 세계 신기록이 9초대인 것처럼 이 퍼널 단계별 전환율도 절대 100%로 높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이즈를 사용하는 다른 고객사, 시장 전체와 좀 비교도 하고, 그냥 동종 업계, 우리는 예를 들어 객단가가 되게 큰 가구 인테리어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야. 그러면 조금 퍼널이 틀리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사이트들의 평균적인 전환율의 추이와 우리 걸 한번 같이 놓고 비교해 보자 라는 거를 저희 솔루션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 마지막 거, 구매 시도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시장 중앙값인 이 초록색보다 훨씬 낮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 시도를 하고 이탈한 고객에 대해서 리타게팅 채널도 꼭 갖추셔야 되고 CRM 메시지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지표,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는 보통 내가 구매할 게 이제 마음에 딱 생겼을 때 회원가입을 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하고 당일 혹은 그 주에 첫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고객은 빠르게 터치를 해서 넛지 포인트를 자극을 해서 첫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 데이터라이즈에서처럼 이렇게 회원가입 후 그 주에 혹은 그 당일 첫 구매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정확히 트래킹 하시면 좋고요. 참고로 회원가입한 주에 첫 구매하는 비율이 60% 이하다 그러시면은 무조건 저기에 대한 CRM과 리타게팅 그 채널을 갖추셔야 됩니다. 60% 엄밀히 보면 회원가입하고 첫 구매 유도까지는 100%까지 올리면 정말 좋은데, 그래도 저희가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60%가 평균이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0%, 80%까지 높이면 매우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퍼널 단계별 이탈 후 최대 3일 이내 재방문율 지표를 꼭 보시면 좋아요. 이게 하나의 장표에서 예시로는 장바구니를 담았는데 구매하지 않았던 회원들이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다다음날 얼마나 재방문하는지에 대해서 코호트로 그린 겁니다. 보통 한 20%, 17%에서 20% 정도가 재방문을 합니다. 3일 이내에 재방이요. 따라서 당연히 지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똑같이 좋겠죠. 제가 제일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40~50%까지 나오는 데도 봤어요. 그런 데는 고객이 뭔가 특히 고관여 상품일 경우에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았더라도 곧바로 사는 경우가 되게 적고, 이탈했다가 심지어 다른 사이트, 경쟁사 사이트 가서 막 보고 있다가 결국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넛지로 우리 거 사보세요 하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꼭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구매율과 재구매 주기 분포입니다. 재구매율은 예를 들어
30일 이내 재구매율, 60일 이내 재구매율, 90일 이내 재구매율, 뭐 1년 이내 재구매율, 여러분들의 실제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장 크게 참고하실 건 재구매 주기겠죠. 재구매 주기는 평균 값을 보시기보다는 중앙 값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예를 들어 재구매 주기가 2년이었던 사람들 때문에 평균 값은 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재구매 주기 중앙 값을 전체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68일, 71일 여기 예시처럼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최소한 2달 이내 재구매율이라는 지표를 트래킹하고 재구매 주기도 큰 변화가 없는지를 트래킹하자. 그리고 그 지표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고객들이 2달이 지나도 구매하지 않았을 때 뭔가 다시 혜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메시지를 보내서 재구매율을, 재방문율을 더 높여보자 라고 바로 기획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지표가 파악됐다면 이제 어떤 CRM부터 시작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각 퍼널 단계별 이탈자에게 터치해 주는 거, 그리고 첫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구매를 안 했던 고객들에게 구매하라고 독려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들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찌됐건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항상 존재하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직접 그냥 하고 싶은 거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대표님들이나 의사결정자 분들 밑에 팀에 소속되셔서 담당자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팅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다 직장인으로서 처음에 효과가 잘 나오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죠. 효과는 보통 많은 대표님들과 의사결정자들은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어?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좋게 나왔어? 로아스는 좋았어? 이 세 가지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실험하시는 CRM 캠페인은 하나의 팁인데요. 퍼널 마지막 단계별 이탈 후 미방문 회원에게 CRM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CRM 메시지는 가장 최근까지 활동한 고객, 방문한 고객에게 터치를 했을 때 실제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어제까지 이미 하고 있었고 뭐 그저께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의 넛지 포인트만으로도 내가 어제 봤던 거기 하면서 누르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세팅하신다면 주문서 페이지에서 이탈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회원에게 메시지 보내기,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구매하지 않아서 이탈하고 아직 안 돌아오는 고객에게 메시지 보내기, 이런 것부터 CRM 메시지를 시작하시면 아마 대표님들이랑 의사결정자 분들이 매우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후행 분석 방법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건데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방향의 접근을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저 전이 방법론에서는 가장 크게 빠진 게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게 뭐냐면 관심 상품, 관심 카테고리, 그리고 고객의 검색어에 따라서, 즉 관심에 따라서 CRM 캠페인을 뭔가 진행하는 게 매우 어려웠죠. 그냥 주문서 페이지 갔다가 이탈했으면 고객님 시크릿 쿠폰으로 1,000원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구매 좀 더 해보세요. 이게 유저 전이 방법론에 가까웠다면 그거는 예전 1차, 저희 4차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체리피커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궁극의 CRM 캠페인은 고객의 관심에 따라서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은 비용도 쓰지 않고 고객을 체리피커로 만들지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 전이는 사실 CRM의 거의 FM입니다. 어느 솔루션에서나 어디에서나 보통 쓰실 수 있는 정석과 가까운 CRM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이트만의 차별화된 CRM을 하기에는 유저 전이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냥 좀 더 나은 혜택을 경쟁사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내야지 정도가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관심 기반으로 우리 사이트에만 최적화된 형태를 CRM으로 갖추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적합한 방식이 바로 후행 분석 방법론입니다. 참고로 후행 분석 방법론이라는 이름은 그냥 제가 지었어요. 시장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네.
그럼 후행 분석 방법론은 무엇이냐? 예, 여기 보이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체 회원에게 친구톡 혹은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전체 회원에게요. 거기에 어떤 소재를 넣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그때 전체 회원에게 결국에 보내는 거니까 좀 약간 주요 이벤트들을 세팅하셨을 때, 큰 이벤트를 하실 때 보내면 그래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좀 더 반응을 좋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전체 회원이 발송을 한 날이 있다면 그 발송 직전 일에 과연 어떤 특징들을 가진 사람인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었던 고객들이 실제 그 메시지의 반응이 좋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시지를 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원 등급별로 나눠봤더니 발송일 하루 전에 실버 등급이었던 사람들이 메시지 받고 구매 전환율이 20%까지 가더라. 근데 예를 들어 뭐 브론즈 회원들 같은 경우는 구매 전환율이 1%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 지금 CRM 메시지는 우리 사이트에서 실버 회원들의 반응이 진짜 좋구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실버 회원들을 더 깊게 파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 어떤 피처가 좀 더 메시지 반응이 좋은지를 파악하면 그걸 기준으로 CRM을 세분화하고 이 작업을 뭐 한 달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아니면 날씨나 계절, 이벤트가 확확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시도해 보시고 CRM을 그때그때 세분화해서 바꿔나가시면 매우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죠. 저희 고객사 중에 전체 회원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데이터를 후행 분석을 하게 되면 장마 시즌일 때와 장마 시즌이 아닐 때 어떤 상품에 관심 가졌던 고객들이 메시지 반응이 좋은지를 후행 분석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장마 시즌이면 예를 들어 레인부츠, 가디건, 니트, 여름인데도 그런 상품에 관심 가졌던 분들이 메시지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쨍쨍한 날이면 오히려 그런 거 아닌 샌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라운드 티, 나시 이런 거에 관심 가졌던 분들이 반응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전체 회원에게 메시지 보낸 후에 그러한 분석의 결과로 그 뒤에 이번에는 지금 장마 시즌에 딱 요 반응이구나. 그럼 레인부츠 관심자에게 계속 터치하는 CRM 빨리 만들어서 한 일주일 돌려보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회원에게 발송을 하고 그러면 친구톡을 보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한테는 정상적으로 발송되고 그리고 여기는 미방문이 아니라 정확히는 발송이 안 된 거죠. 미발송입니다. 그리고 정상 발송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 방문한 고객이 있을 거고 또 그 고객들 중에 구매까지 한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반응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이 구매까지 간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가지고서 특성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델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나 XGBoost 같은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피처가 구매를 더 많이 이끄는 거에 영향을 줬는지를 후행 분석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그냥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그 피처의 특성일수록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맨 위에 게 뭐냐면 most interest item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상품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구매 여부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last visit elapsed day, 그러니까 마지막 방문하고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서 구매 여부가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차트에서 X축은 발송 수고요, Y축은 구매 전환율입니다. 그리고 저기 각각에 써져 있는 숫자는 상품 아이디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메시지를 쐈을 때 오늘 메시지를 쏘기 전에 이 사람이 가장 관심 있었던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연 구매 전환율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18번 상품 같은 경우는 이 18번에 관심 가졌던 고객들 중에서 메시지를 받았던 고객도 많고 구매 전환율도 20% 가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18번 상품은
앞으로 관심 가졌던 고객에게 계속 넛지를 해주면 구매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40번, 190번 상품에 관심 가졌던 고객은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전환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죠. 그러면 이 40이랑 190번에 관심 가졌던 회원에게는 이번에 전체 회원으로 보냈던 소재 같은 형태로 넛지를 주는 걸로는 구매 동료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더 강한 포모를 자극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구매를 더 높일 수 있다, 구매력을.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근 방문 경과일에 따라서 구매 여부가 많이 갈리더라 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후행 분석도 돼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일수록 가장 최근에 방문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오래전에 방문하고 더 이상 방문 안 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3일 이내 방문한 요 빨간색 바는 보시면 13일 이내 최근 방문했던 고객들이 10,000명 정도가 메시지를 받았고, 그 중에 무려 3.86%가 구매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133일 이전에, 오래전에 방문을 하고 더 이상 방문 안 한 고객은 한 34,000명 됐는데, 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구매 전환율은 0.4%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극명하게 차이 나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얘를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면 전체 회원 딱 쏘고 나서 이 후행 분석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근 방문한 고객들에게 가벼운 넛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사이트마다 분석해 보면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요. 네, 사이트 특성이 워낙 달라서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쓰시는 마케팅 믹스 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언제 가입한 회원이냐를 가지고 구매 전환율을 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오래전에 회원 가입한 보라색이 구매 전환율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입한 고객이 보시면 503일에서 1022일 사이에 회원 가입한 고객들보다 구매 전환율이 또 높죠. 그러니까 저것도 최근에 무조건 회원 가입했다고 해서 구매 전환율이 높거나, 오래전에 회원 가입을 해서 VIP가 저기 많을 거니까 당연히 거기가 구매 전환율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이트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이트의 시점마다, 계절마다, 날씨마다 이 결과는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후행 분석 방법론을 자주 쓰실수록 실제로 우리 현재 사이트 상태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된 CRM을 세팅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CLV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의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발송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날 고객이 어떤 상태였냐, 미구매자였냐, 첫 구매자였냐, 혹은 첫 구매자 고이탈군이었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군집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들 세그먼트에 따라서 메시지를 미구매자 중에서 받았던 고객 중에 구매 전환율이 0.745%였는데 못 받았던 고객, 친구톡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니어서 못 받았던 고객은 0.21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확히 이 메시지의 효과는 미구매자에 대해서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증분만큼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얻은 효과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광고에서 요새 많이 얘기하는 IROAS, Incremental ROAS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깝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후행 분석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데이터라이즈라는 솔루션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잠깐 목 한번 축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지금 채팅창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으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한 54분 정도 보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는 이 웨비나 내용들이 점점 더 실무에 사용하실 부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저희는 넣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래서 경쟁사 직원분들이 이걸 최대한 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비나는 앞으로 조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꼭 구독을 해두시면, 알림 설정 받으시면 이제 저희 웨비나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영 전공은 아니고요, 산업공학과 전공입니다. 네. 그냥 좀 너무 우리 진중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원래 산업공학과는 얇고 넓게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웨비나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라이즈를 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설명했던 거 당연히 데이터라이즈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써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사이트 정말 CRM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초 체력 높이기 가능하고, 유저 전이 방법론 CRM 접근 저희 거에서 가능하고, 심지어 후행 분석 방법론도 저희 거에서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 솔루션을 쓰시면 몇 번의 클릭과 세팅만으로, 심지어는 저희 세일즈 분들이나 AM 분들의 온보딩 터치 기간 동안 몇 가지 캠페인만 금방금방 세팅하시면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CRM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라이즈의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는 고객의 관심 상품과 카테고리를 추적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을 해서 그 고객에게 쿠폰과 적립금을 주는 것 외에 상품 추천도 자동으로 소재를 다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카카오톡 채널에서 지원하는 캐러셀형, 즉 카드가 이렇게 6개씩 있는 거에도 6개의 소재를 다 자동으로 만들어서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형태를 저희는 기능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켜두면 계속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면서 로아스 이쁘게 나와요. 심지어 매출 증가량도 꽤 많이 기여하고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희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에 들어오시면 전체 상품에 대해서 노출수, 클릭수, 그래서 클릭률, 구매 전환율, 심지어는 ECPM까지 추적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5가지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이 모두 높은 상품은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 이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고객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소구가 잘 되는 상품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도 그걸 소재를 쓰시고요. 심지어 그 상품으로 랜딩도 시키시고, 그리고 내 사이트 안에서 여러 목록 페이지나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에 노출하십시오. 그러면 이 상품이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이, 특히 클릭률이 좋았기 때문에 상단에 노출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그 상품을 보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보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관심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상품 추천 그 캠페인에서 대상자에 많이 해당될 것이고, 자동으로 그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또 구매 전환율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상품 노출 관리를 데이터를 보고 하시게 되면 저희 솔루션과 같이 쓰셨을 때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노출을 많이 했건 뭐 광고를 많이 해서 랜딩을 많이 시켰건 어찌됐건 조회수가 많다라는 건 그 상품에 한 번이라도 관심 가졌던 고객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 상품이 구매 전환율이 낮아요. 그러면 그게 왜 구매 전환율이 낮은지를 뭐 리뷰도 보시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보통 가격 이슈입니다. 품절 아니면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 그 가격을 낮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에서 자동으로 할인 가격이 적용됐네? 그러면 기존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에게 할인을 알려줘야지가 자동으로 CRM 메시지가 다음날 바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회수는 페이지 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CRM 캠페인을 세팅하고 켜두는 것 외에도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노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이 캠페인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는 잘 안 하시긴 하는데 글로벌에서는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엄청나게 하는데요. 바로 크로스셀과 업셀 유도입니다. 크로스셀과 업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묶음 상품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 고객들이 이거 원래 이제 데이터 업계에선 조금 잘못 알려진 내용인데, 뭐 아빠가 기저귀를 사러 가면서 그 옆에 있는 맥주도 같이 사더라. 그러니까 맥주랑 기저귀를 매대에 비슷한 데다가 위치하면 크로스셀이 많이 발생할 것이야 라는 얘기 사례가 있죠. 제가 들은 걸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방식이 묶음 상품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들로 판매하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여기 보이는 예시처럼 이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이 저 상품도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하더라 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을 10,000원 주고 사고 B라는 상품을 20,000원 주고 따로 사게끔 하지 말고 한 번에 샀을 때 예를 들어 10% 할인을 주는 거죠. 그러면 크로스셀과 업셀을 금방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런 묶음 상품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막 번들을 구성해주고 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수작업으로 많이 해야 돼서 많이들 안 하시는데요. 이 방법도 쓰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일 상품 재구매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주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리빙, 생활용품, 식품, 애견간식 뭐 이런 것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수 예를 들어 쿠팡에서 저는 사 먹는데요. 그러면 생수 보통 전 2주 단위로 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약간 깜빡하고 잊고 있으면 저의 일반적인 구매 패턴을 보고 있다가 고객님 생수 살 때 되지 않았어요? 하고 딱 넛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하고 제가 들어가서 바로 구매를 하는 방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이즈 안에서는 동일 상품 재구매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일 상품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구매하고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 CRM 터치를 하는 캠페인을 만드셨을 때 훨씬 더 재구매율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중에는 동일 상품 재구매율이 낮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상품을 똑같이 추천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금 다른 상품들, 그 시즌에 내가 추천해주는 시즌의 새로운 상품, 신규 상품 혹은 베스트 상품, 혹은 그 상품과 다른 연관된 상품, 아까 보신 그 묶음 상품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들의 연관 상품을 추천해주는 캠페인을 세팅을 하면 그 사이트 내 재구매율을 전체적으로 높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첫 구매부터 회원의 리텐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이것도 상품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고객이 첫 구매를 할 때 어떤 상품을 사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첫 구매 때 사는 상품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크게 결정합니다. 처음에 내가 딱 뭐 어디 사이트에서 A라는 상품을 샀는데 실제 받아봤더니 너무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안 사겠죠. 비슷한 상품 사고 싶으면 다른 사이트 찾아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앞에는 동일 상품에 대한 재구매율이었고, 지금 여기는 이 상품을 샀던 사람이 그 똑같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품을 사더라도 결국 재구매율이 얼마나 되냐, 즉 고객의 만족을 높여서 궁극적인 리텐션을 얼마나 잘 높여주고 있는 상품이냐를 살펴볼 수 있는 차트가 이 뒤에 있는 차트인데요. 여기에 보시고 사이트 내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을 첫 구매 상품의 혜택 상품으로 만들어 보시면 꽤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기모 안감 이 옷인가 봐요. 이 상품의 사이트 내 재구매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얘를 5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품만 똑 떼서 뭔가 새로운 상품 아이디 만드신 다음 얘를 첫 구매했을 때는 35,000원에 살 수 있는 형태의 혜택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 회원 가입하고 첫 구매하지 않은 첫 구매를 아직 하지 않은 회원에게 메시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산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다른 고객들이 많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서 재구매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또 첫 구매로 사는 고객들은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텐션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이트 내 재구매율이 낮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상품은 고객이 샀을 때 취소율이나 리뷰 같은 거 같이 보시면서 아, 이건 고객 만족도가 진짜 떨어지는 상품이야 라고 하면 상품 판매량이, 구매 유저 수가 아무리 많았더라도 페이드아웃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네,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특정 대형 그 커머스 사이트에서 보면 막 100원 딜 이런 거 내잖아요. 보통 그 100원 딜을 하게 되면 그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확 높아져요. 근데 보통 그런 상품들의 리텐션은 되게 낮습니다. 체리 피커들이 많은 거죠. 100원에 확 사고 네, 더 이상 딴 상품 안 사. 딴 상품 필요하면 딴 데 가서 혜택 받고 더 사야지 라고 하는 형태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이상 오늘 공유 드릴 내용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 웨비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